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빈곤해지고 있고 또 실력 없는 그런 국가로 취급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최근에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그런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화 수준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그런 국가들에서조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몽상적인 독재자 그리고 얼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인지 근래 2017년에 보궐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이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선택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후회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속았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공무원이었다. 문재인을 잘못 이해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문재인 당신은 노다.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집단은 항상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은 노다 라고 하는 그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정치색을 지닌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우파는 배신자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배신자들에게 복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열의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배신자 목록을 끊임없이 새로 작성을 했죠. 이러다가는 감옥에 있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배신자 딱지를 붙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소위 열혈 우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측, 그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자가 배신자다. 지난 보궐대통령 선거 때에는 홍준표가 배신자였고 그리고 새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선출되고 나자 황교안이 배신자이고 나경원 의원이 좀 강경하게 당의 입장을 그리고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자 나경원이 배신자다. 또 좀 더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는 누구나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김무성은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출당시킨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며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후보자가 보궐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한 사람은 당연히 배신자라고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는데 기여한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배신자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보수 우파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가? 혹시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수 우파 측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당선이 가능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수 우파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 그리고 그를 사실상 연합정당처럼 도왔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두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국민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선거에 대해서 자료로 근거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담합을 했든 말았든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졌다. 보수 우파가 선거에서 졌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졌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지금 배신자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2017년 5월에도 그 무렵에도 배신자 타도, 복당파, 성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문재인 씨가 돈 대줘가면서 시키고 싶은 일이었다. 이것은 분명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그런 보수 우파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후보의 41%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복당파 혹은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에,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41%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
일반 국민,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국민은 보수우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일반 국민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일반 국민, 그들이 좌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좌파일지 모르겠지만 좌파가 아닐 수 있겠죠. 물론 확실한 것은 한 가지, 그들은 보수우파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보수우파가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은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반 국민들, 그런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보궐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명백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보수우파 내에서 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41%를 만들었다 하는 식의 착오를 일으킨 것인가? 그랬어야 지금의 비난과 지금의 분란, 그 모든 것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문재인이 친북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논리나 법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문재인과 싸우자, 행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하겠죠. 그리고 일단 싸우면 단 한 번도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쫓겨나든 말든 새 대통령은 선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문재인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과거에 그랬듯이 여러분은 장래에도 물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몰표를 주더라도, 보수 우파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더라도 또 다가올 선거에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 때문에 패배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황교안을 지지하면 황교안 아니면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표가 나뉘어서 승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후보자들, 물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반 국민은 그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친북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수 우파 측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괜찮다는 것이냐 하고 그들을 붙잡고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일반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차피 문재인은 나갈 사람 아닌가? 관계없는 자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은 논리에서 바로 밀려나고 말지요. 박근혜 탄핵 무효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문재인도 이미 나갈 사람인데 박근혜 탄핵은 더 먼 과거의 일이다.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정책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수 우파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그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으면 거지다. 거지냐 그런 것을 얻어쓰게. 이렇게 아주 쉬운 간단한 이야기 이런 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받아온 국민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정책, 그 정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상복지는 악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편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식한 겁니다. 복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우파 중에는 경제민주화, 이것이 좌파의 주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바로 그 법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무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거의 그 대통령들을 지지하는, 또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대통령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나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헌법 수호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도 단지 무식한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어떻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고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라고 하는 일반 국민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것은 단지 지금 눈에 띄는 바로 눈앞에 있는 소수만 관심이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이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지할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으니까 관심 없다. 문재인은 아직 과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 국민은 문재인은 곧 과거가 될 차다. 이렇게 답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토대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복지 정책은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안 된다. 민주주의를 그르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세력이 반드시 우리 모두의 내일이 더 나은 내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북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은 북한 비핵화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고 남북의 긴장 완화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는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헌법의 이념,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복지, 남녀 평등 그리고 국민의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내일은 더 좋은 그런 내일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손잡고 핵무기에 손도 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 국민을 설득하려면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풍토, 그것을 볼 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수 우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좌파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현재 좌파들이 고위공직자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삼류인지 그런 이야기는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파들은 괜찮은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은 더구나 눈에 띄는 우파들이 논리적 능력이 낮던가 또 돈과 인기를 1순위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대중의 눈에 잘 띄는 무대 위에 올라서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본도 안 된다. 게다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원칙과 그리고 도덕감을 지닌 리걸마인드를 지닌 이런 지식인이 중추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보수의 중추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이어도 좋다. 진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양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형편없어진 것이죠. 명예도 없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데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가 이야기한 틀린 내용을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실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은 아주 유명하고 또 스펙도 있고 세력도 있고 이런 보수 우파에서 소두목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취득해서 다시 전파하고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틀린 것이었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논리가 과연 옳은지 쓸모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것을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파들에게 가서 우파의 그 소두목들이 이야기한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대결을 벌여보면 간단하게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파의 소두목들, 그들의 논리력이나 문해력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수 우파의 소두목들은 사실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래도 메인 그라운드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보는데 그것을 보면 배포 하나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해두지요. 이렇게 능력이 없고 돈이나 벌러 온 가짜 우파, 여기에는 젊은이, 나이 든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가짜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이 아주 현학적인 척 하면서 그것을 게시해 놓는다든지 남들에게 설파할 때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유튜브 1인 방송하면서 마치 큰 방송 기업처럼 꾸며놓고 그런 흉내를 내는 자들, 등 뒤에 책장을 세워놓고
온갖 분야, 그것도 어느 한 분야인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잡다하게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하는 것처럼 해놓고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논리력, 문해력이 바닥이고 파워가 없는,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에게 책장을 놓고, 뒤에 책장을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좀 학자스럽게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내용은 다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책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책 권수는 이야기하지 않죠. 책에서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뒤에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오만하다고 또 깜짝 놀라겠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우파에는 싸울 만한 파워 있는 장수가 없다.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죠. 대한민국 역사라든지 정치관계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우파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좌파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즉 우파 아닌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앞으로의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당장 향상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익 광고를 하나 하죠.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는 이러한 헌법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정치, 시사, 헌정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 영상이 1000개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3편씩 보더라도 1년이 훨씬 더 걸리는 그런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파워 있는 보수 우파가 되려면 이제 여러분이 하루 3편 이상 공부를 해야 하겠다. 물론 이것은 공익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애국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우파 정당의 당원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파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이 영상을 전파해야, 그래야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보수 우파의 전투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